반갑습니다. 3학년 독서 보충학습입니다. 수능 특강 3강의 1번입니다.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요건과 종교, 조직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파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그 파슨스는 그 사회학자였죠. 근데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이 부분만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공동 생활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죠.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인간하고 사회, 사회 행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파슨스는 사회학 중에서도 기능주의 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시간에 혹은 그 공통 1학년 때 사회 시간에도 이걸 배운 내용인데, 자, 파슨스의 사회학 이론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한 가지는 미시적 단계의 행위 이론이라는 것과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준 내용이었죠. 그리고 거시적 단계의 사회 시스템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구조 기능주의에 대해서 대한 이론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사회 시스템을 분석한 이론을 구조 기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심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AGIL 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슨스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회 시스템 자체의 행위 시스템을 분석하고 어떤 경험에 대한 연구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먼저 그 A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적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적응이라는 건 외부적이고 어떤 수단이죠. 수단 그리고 기능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는 목표 달성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외부적이고 목적에 가까운 기능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I는 통합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부적이고 목적적인 그런 기능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L은 잠재성이죠. 동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부적이고 수단적인 기능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파슨스가 이야기한 이 기능 이론은, 자,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사회나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각 개별적인 요소가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고유의 자기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사회 전체 유지와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은 가족대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한다든가 양육한다든가 사회화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학교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가치관 이런 걸 습득하는 그런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정치는 구성원의 안전,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회 기능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회 규범이 꼭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을 잘 지켜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파슨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 기능 이론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공부한 파슨스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이론의 그 핵심적인 부분 업적을 남긴 그런 학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종교 사회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종교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종교적 현상을 사회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첫머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종교사회학이 처음 19세기 후반에 그 유럽에서 시작됐을 때는 그러니까 초기 근대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위치,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재검토, 혹은 그리스도교의 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종교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비슷한 지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텐데 뒤르캠 있었죠. 성과 속에 대한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을 활용을 해서 종교의 기능주의적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내용들이 나온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인문 지문에는 새로운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나올 때 한자도 이렇게 괄호로 해서 나오니까 꼭 어떤 한자가 사용됐는지를 잘 보고 의미를 추론하시면서 그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시기가 아닐 때는 꼭 단어의 뜻을 확인해보고 예문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예문으로 만들어보는 과정까지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풍미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풍자는 바람 풍자고 뒤에 있는 미자는 쓰러질 미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무나 풀이 쓰러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사조 같은 것들이 널리 사회에 퍼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조라는 말은 어떤 시대에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자, 어떤 시대의 일반적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어떤 사상들을 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수특교재 40쪽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당시 사회학계를 풍미하던 파슨스의 기능이론이 종교 연구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계를 풍미하던 파슨스의 기능이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근데 그 이론을 종교 연구에 도입해서 종교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유기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를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죠. 자,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 수특에 나와 있는 이 유기체라는 말은 그냥 조직체 자체를 유기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하나 유기체는 보통 국가나 사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을 맺고 움직이는 그 유기체 같은 존재죠. 그래서 유기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조직체를 뜻하기도 하고 국가나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금이나 물자를 대어주는 것을 조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조달은 어떤 뭐 물건 같은 것을 이게 끊기지 않게 이렇게 대주는 건 다 조달인데 아무 것에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떤 것에 쓰냐 하면 식량을 조달한다든가 물자, 어떤 그 상품들을 조달한다든가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재원을 조달한다든가 재원을 조달한다는 말에서 이 재원은 돈이 나오는 원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는 부품을 조달한다. 이럴 때 주로 그 조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주 유사한 말로는 그 유의어 기억해 두는 거 여러분들 꼭 이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 유의어 중에는 어떤 거 있냐면 공급이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나 뭐 필요에 따라서 물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공급.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이 변통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한다거나 혹은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잘 융통한다는 그런 뜻으로 변통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변통, 조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속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세속할 때 이 세자는 세상을 뜻하죠. 그리고 속은 풍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 전체를 세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고전 시가 같은 데 보면 자연에 이제 응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칭할 때 세속이라는 단어 혹은 속세라고도 합니다. 자, 속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속이라는 말이 아주 속되고 아주 수준이 낮은 저열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문으로는 뭐 세속적인 소망, 뭐 세속적인 삶에 대한 관심,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도는 어떤 종교 단체에서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해서 원래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자, 비슷한 유의어로는 선교라는 단어도 있고 포교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전도 중에서 뒤집힌다라는 뜻으로 전도를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 전자는 뒤집힐 전자를 쓰고 거꾸로 될 도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집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되다. 자, 전도되다와는 정반대의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화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나누어진다라는 그 분자죠. 그리고 될 화자입니다. 과학 시간에 주로 쓰이는 단어죠. 무슨 화하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이 그걸로 바뀌는 거 할 때 무슨 화 씁니다. 뭐 기화라고 쓸 때도 있고 액화라고 쓸 때도 있고 국어 시간에 배운 자음 동화의 경우에 자음 동화라고 하면 자음들이 서로 붙어서 서로 다른 그 옆에 있는 소리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는 화자들은 전부 이 화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단순하거나 등질, 성질이 같은 것이죠. 자,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성질이 아주 다른 거죠.
자,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하는 것을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그 세포가 자꾸 이렇게 분열해서 증식을 하면 이렇게 성장하면서 서로 이제 구조나 기능이 이렇게 아주 이제 특수화되는 거, 그런 걸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그 세포가 원래 모 세포와 다른 기능을 얻는 것을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국어에서 쓸 때는 그 뭐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뭐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물에서도 쓰는 단어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복잡하거나 이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제의도 여러 번 나온 그 단어였는데, 제사의식을 제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의는 동음이어가 많아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내놓는다는 뜻으로 그 제의가 있죠. 뭐 의논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제의는 다른 말로는 그 유의어는 아니고 의식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2의 하이어로는 그 뭐 굿이라든가 진혼은 여러분 음악 시간에 진혼곡 이런 거 배웠죠.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를 진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2 안에는 굿이나 진혼이 제2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매우 신령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그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물론 단순히 그 검색을 해서 보면 그 어휘들을 활용한 문장을 그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 의미를 가지고 문장에 넣어서 한번 활용해 보는 것, 먼저 활용해 보고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읽기에서는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고3 그 수능 특강이나 그 그 학력 평가에 나오는 어휘들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국어 사전을 꼭 활용해서 단어들을 꼭 정리해 보시고 예문까지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